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공적인 이직을 위해서 이제 헤드헌터랑 이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또 이제 어떤 헤드헌터와 신뢰를 갖는지 이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실전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이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헤드헌터한테 뭐 나쁘지 않은 제안,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한 제안이 왔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헤드헌터랑 이 경력직 채용 과정, 이직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이직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조건으로 이제 입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제 조건은 그거죠. 내가 이제 이직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뭐 이유야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나는 지금 이제 이직을 할 생각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헤드헌터한테 메일이 됐건 뭐 전화가 됐건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대부분 하겠죠. 회사는 어디고 뭐 그쪽에서 원하는 직무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경력과 그런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직을 고려한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제 그 회사와 직무가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에 잘 부합을 하느냐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부합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당연히 이제 경력기술서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경력기술서를 뭐 당연히 이제 이직을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 경력으로 다 업데이트 해 놓으셨겠지만 우선은 내가 지원할 회사 그 이제 제안을 준 헤드헌터를 통해서 그 포지션에 대해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JD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기업이 원하는 채용 조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헤드헌터 입장에서 보면 조건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근데 뭐 그 회사마다 조건을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넓게 러프하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땐 일단은 만약에 뭐 명확한 조건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한다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경력기술서를 수정을 하고 이제 그 회사에 좀 적합하게 수정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할지가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문화를 담당하는 포지션인데 대부분 조직 문화를 하게 되면 이제 HRD 쪽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요청받은 조건은 HRD도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직 문화가 한 7대3 정도로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HRD도 하고 조직 문화도 해본 분한테 이제 이 포지션을 제안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죠. 이 포지션은 조직 문화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둘 다 했었고 뭐 거의 5대5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경력기술서 상에 조직 문화가 좀 더 두드러지게 수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서류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좀 많이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재무회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자금이냐, 어떤 쪽에도 조금 더 그 회사가 진짜 원하는 직무, 핵심 직무, 그게 과연 뭐냐. 이제 그런 거를 좀 헤드헌터를 통해서 좀 알아내시면 확실히 좀 서류를 통과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경력해수서를 제출을 하겠죠. 헤드헌터를 통해서. 그럼 대부분의 이제 헤드헌터들은 뭐 좀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그 준 이력서에 혹시나 뭐 오탈자 같은 게 있는지, 혹시나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이제 예전에 거를 그냥 쓰셨던 거를 그냥 주시는 경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 부서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지원했던 그런 게 그대로 같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이제 확인을 받고, 혹시 지원하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경력해수에 대한 좀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력해수가 통과가 돼서 그 다음 순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면접을 이제 회사에서 채용기업에서 면접을 보겠다고 하면 일정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정을 조율하실 때는 이게 갑을 관계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저쪽 이제 채용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요새는 이제 지원자한테 좀 어느 정도 좀 맞춰주려고 하는 회사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아주 현재 회사가 뭐 휴가를 쓰기도 너무너무 어렵고 좀 분위기가 엄청 경직돼 있고, 뭐 휴가 누가 쓴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지? 왜 이러지? 이렇게 관심을 되게 두는 그런 조금 불편한 회사가 아닌 경우라면 아마 면접 조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업무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면접 그런 걸 조율하실 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면접 일정을 조율하느라고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딱 선택지를 하나 정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다음 주 금요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주시게 되면 되게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정말 하나밖에 안 됩니까? 정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이다. 그럼 이 채용기업에서 그 날짜에 안 될 가능성도 꽤나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서로 계속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진짜 이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면접을 보고 싶은 생각 있으시면 최소한 좀 복수로 주시는 게 좋고, 일정은, 그리고 가능한 날보단 불가능한 날을 주시는 게 일정 맞추기는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어렵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 어렵습니다. 그 이외에는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날짜를 맞추기가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변동 요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정보다는 좀 불가능한 일정을 주시는 게 뭐 헤드헌터랑도 일정 조율하는데 좀 많이 편하고 그 잡음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연봉하고 초과 협상 같은 거를 할 때도 물론 본인만이 이제 생각하는 연봉이나 이런 거 마지노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하로 만약에 제시를 받게 되면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확실한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거라면 뭐 그거는 당연히 헤드헌터 입장에서도 존중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진짜 이 회사를 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이 회사와 일한 지 조금 됐고 실제로 그 회사에 사람을 좀 입사시킨 헤드헌터라면 대략적으로 연봉 협상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잘 알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현재 연봉이 이 정도고 연차는 이런데 내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 금액을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일단 뭐 먼저 타진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저쪽에서 헤드헌터가 내가 과거의 그 경험에 비춰보면 뭐 이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 같다라든가, 제가 봤을 때 그런 정도로 아마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연봉 협상을 할 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너무 세게 불렀다가 저쪽에서 이 사람은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그냥 탈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초반에 좀 과하게 부르는 경우, 너무 과하게 부른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낮게 불러가지고 저쪽에서 더 주려고 했는데 조금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 사람한테 줄 연봉이 예를 들면 연차나 이런 걸 고려해서 회사의 그 테이블을 봤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뭐 희망 연봉을 5,700만 원이라고 썼다고 해서 오케이, 이 사람 5,700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연봉에 관련돼서 그 헤드헌터랑 어느 정도 좀 사전에 조율을 하고 희망 연봉이나 이런 거를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선을 원하는지 헤드헌터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다이렉트로 물어보더라도 헤드헌터한테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나 이 정도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뭐 가능하다고 하면 하셔도 되고,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채용을 그 회사 입사를 하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헤드헌터랑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셔서 완결이 되면 이제 입사를 진행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 헤드헌터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이렇게 이직 활동을 할 때 이제 조금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한 회사가 서치펌을 한 곳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쓰는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10곳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만약에 그 회사에 굉장히 좀 잘 맞는 사람이고 이직을 위해서 잡포털 같은 데 이력서를 공개를 한 상태라면 아마 여러 명의 헤드헌터한테 전화를 받으시거나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절대로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중복을 하셔서 지원하는 건 의미가 정말 없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처음 한 사람이 진행을 할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 사람이 처음 먼저 이제 회사에 추천한 사람하고 진행하실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A라는 헤드헌터한테 주고 B라는 헤드헌터한테 동시에 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쪽 채용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력서를 좀 너무 여기저기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헤드헌터는 그냥 한 곳 주셨으면 그냥 그 사람하고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걸로. 근데 만약에 나 이 사람한테 처음 연락이 와서 일단 주기는 했는데 난 이 사람이 나랑 이제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난 너무 불편하다, 이 사람하고 하는 게 싫다. 그러면 이제 그쪽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난 이제 그거를 진행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헤드헌터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충분히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문제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헌터랑 진행하실 때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항상 그런 일은 없겠지만 헤드헌터한테도 좀 현재 재직 중이시면 내가 어디 지원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보안에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끔 보면 이제 헤드헌터랑 이직을 진행하시는 분하고 좀 코드가 안 맞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서로 불편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냥 헤드헌터가 하는 이야기를 당연히 이제 같이 이직 과정을 하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하시긴 하겠지만 그게 100%의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그 회사에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이제 헤드헌터는 이직의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너한테 내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나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를 당연히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예요, 헤드헌터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헤드헌터 하는 말을 100% 무조건 신뢰하실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은 내가 입사시키면 돈을 받으니까 저건 무조건
안 좋은 회사도 나를 어떻게든지 늘려고 할 거야. 이렇게까지 또 생각하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이직을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좀 대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 방금 말씀드린 거, 여러 명 헤드헌터한테 동시에 진행하지 마시고 이제 보안 같은 거 좀 조심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어차피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렇게 의존하실 이유는 없어요. 저도 헤드헌터지만 그렇게 의존하시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헤드헌터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뭐 어떤 거를 완벽하게 책임져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